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좀 몇 가지 올해 주식시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2021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2020 아듀 시리즈를 좀 올려볼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테슬라를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테슬라냐? 뭐 공감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으로 보나 올해 상승률로 보나 당연 거의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변화를 만든 그죠? 패러다임 혁신의 변화를 만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탄생된 기업은 아니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즉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정말 올해의 탑 주식으로 꼽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편으로 테슬라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10분 내외 영상들을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이 영상 말고도 과거 지난 영상들을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바라보는지 이렇게 좀 도움되는 방향의 그런 주식 정보 채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일단 이게 그 동아일보에 나왔던 올해 3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2020년 주식시장 붕괴될 때 2008년 금융위기랑 이때 코스피가 거의 1450포인트까지가요? 예, 거의 이 근방까지 밀렸었습니다.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었어요. 그죠? 2200, 300에서 빠졌으니까. 근데 이번에 온 게 리먼 브라더스 때 위기랑 비교한 자료였어요. 그러면서 올해 경쟁성장률 다 낮췄고, 그죠? 지금 이거랑은 좀 달라졌지만 이 3월이랑 지금 12월이랑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내년도 GDP는 기저효과로, 그죠? 올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다들 엄청난 상승률을, 경제성장률을 보일 거다. 그 후면에는 또 백신이라는 그런 서포트가 있다. 하지만 21년이 최고치를 또 올리고 차츰차츰 GDP는 경제성장률 내려갈 거다. 이런 분석들이 뭐 IMF나 뭐 세계중앙은행 이런 여러 공공기관에서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뉴스나 언론에서 어떤 심리를 작용했냐면 결국 리먼 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죠? 리먼 때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쉽게 회복 안 될 거다. 쉽게 회복 안 될 거다. 완전히 성장 동력이 약화돼서 성장이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기업 실용유기 이런 것들은 또 유가도 연동이 됐었어요.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 연속성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요 1번, 2번, 3번이 맞았나요? 2번은 뭐 맞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지금 변종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만 봤을 때는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3월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는 3월 대비 지금이 더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엔. 뭐 통계 지표로도 안 좋죠.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뭐 객관적인 지표로. 근데 니만 때보다 심각하냐? 아니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우지수는 3만을 넘었고 나스닥 지수는 12,000원을 이미 넘었고 S&P 지수도 3,700을 넘었고 코스피는 2,800을 앞두고 있고 뭐 대만 증시, 그죠? 일본 증시 30년 만에 최고치.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깨졌던 주가를 회복하고도 남고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죠? 고공행진 중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성장 동력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 언택트로 인해서 물론 여행산업이나 항공산업 이런 건 망가졌습니다. 망가졌는데 오히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신생이라고 하면 틀릴 거고요. 언택트가 맞겠네요. 언택트에 걸맞는 그죠? 문화를 만들고 기업 의식을 바꾼 기업들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고 특히 IT, 바이오 이런 쪽이 완전히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샛별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 또 건설 쪽이 새롭게 되게 그리고 조선 쪽 이런 쪽 수주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사라졌다.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3번도 틀렸어요. 쉽게 회복 안 됐거든요. 주가는 쉽게 회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틀린 거지만 이 코로나의 대응을 보면 뭐 아직은 연속 성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왜 테슬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테슬라가 올해 약 50만 대 차를 생산했어요. 이 7개 브랜드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도요타, 폭스바겐, 다임러, GM, BMW, 혼다, 포드. 세계 7대 메이커입니다. 오토메이커. 이건 테슬라 단일. 이게 뭐냐면 이거 시총이에요. 시총. 이거보다 지금 조금 낮아졌나요? 조금 높나요? 어쨌든 그죠? 이거 넘기도 했었어요. 거의 지금 695불 갔을 때. 어쨌든 시총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 환율 1100원만 곱해도 얼마죠? 한 670조 되나요? 그죠? 얘는 약 600조. 삼성전자가 지금 400조가 넘어갔으니까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크죠? 이 7대 자동차 메이커보다 전통 메이커보다 시총이 커졌습니다. 그것도 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수입은 어떻죠? 수입 0.03 트릴리언, 1.1 트릴리언 달러. 이게 지금 몇 배인가요? 그죠? 거의 400배인가? 400배. 얘네가 수익은 더 커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테슬라가 얘네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 이게 자동차 생산은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서 수입이 줄었어요. 올해 줄었는데도 이 정도 하는데 시가총액이 커진 건 테슬라거든요. 여기서 많은 걸 느끼셔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올해 주식시장 테슬라만 보더라도 주가 지수만 보더라도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안 좋잖아요. 지금 자영업자 너무 힘들고 미국도 어려워요. 같지 않다. 더더욱 그래서 이 뭐 GDP 성장률 이게 뭐 올라간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만든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에 편입이 됐잖아요. 테슬라가. 그죠? 여기 S&P 500 지수 편입됐고요. 자, 보시면 테슬라가 올해 200불도 안 하던 주가가 한 뭐 100불에서 700불 가까이 올랐죠. 695불. 그죠? 645불이에요. 지난주 종가가. 어제 종가가. 주가 지수는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똑같이. 테슬라는 뭐였죠? 황금알이었습니다. 골든에그였죠. 코로나19 위기가 모빌리티 혁명을 만들었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코로나19 위기가 기존의 산업들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기존 산업 망가뜨렸어요. 위기를 만든 거죠, 위기. 근데 결국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테슬라 차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유독히 왜 이렇게 더 황금알을 앓는 보석 같은 그런 주식이 됐냐면은 사람들이 이 시장의 잠재력과 성장성에 투자한 거예요. 결국에는 신제품이 이 코로나19을 이길 수 있는 약간 위기의
극복에 대한 기술이라고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워낙 지금 아까 7대 메이커를 보여드렸지만 7대 메이커 중에 이미 전기차랑 수소차를 조금씩 하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인 전통적인 그죠? 휘발유, 디젤 이런 그런 차량을 만드는 메이커잖아요. 근데 이 기술의 혁신이 세계를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또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그런 시장의 잠재력 성장성의 투자들의 베팅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주가가 오른 건. 올해 전기차 자동차 판매량의 3% 수준밖에 안 돼요. 전기차 그죠? 전체 자동차에. 아까 테슬라가 50만 대라고 했고, 그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BYD도 있고, 뭐 그죠? 전 세계 메이커도 전기차 쪽에 일부 생산을 했지만 전체 시장 오토메이커 보면 3%, 2025년에 10%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 침투율이 이제 시작인 기술이에요. 그죠? 그만큼 이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즉 그게 모빌리티 혁명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나온 소식, 이제 이 소식도 이제 제가 시리즈에서 올릴 텐데 애플 플러스 카. 애플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지금 저는 아이폰을 만든 그런 회사지만 맥북도 있고 원래 기존의 컴퓨터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플랫폼 그죠? 플랫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플도 결국 전장자동차를 만들면서 이 모빌리티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자율주행, 완전한 자율주행 그죠? 레벨 뭐 3 이상의 이런 자율주행 그런 애플의 집적인 기술을 자동차에 넣어서 커넥티드 카 이런 거랑 함께 뭐 아이폰이든 맥북이든 다 모든 걸 전장화시키고 전기 자동차와 연동돼서 하겠다. 이런 윤곽이 2024년, 25년. 마침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원화 기준으로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죠. 그죠? 25,000불에 만들겠다고 했으니 어쨌든 그런 것과 같이 애플이 테슬라를 견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본인들도 아이폰 즉 휴대폰의 성장만으로는 힘들다는 거를 지금 알 거예요. 뭐 아이팟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 이제 이어폰 무선 이어폰 이런 부분도 좀 성장이라기보단 그냥 약간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밸류 체인을 만든 것 뿐이지 신성장 동력이 없어요. 신성장 동력. 그죠? 신성장. 제일 중요한 건 신성장 동력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밸류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 EGMP를 발표했잖아요. 현대차. 근데 이것도 테슬라보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영상에서 드렸지만 테슬라의 뭐 10년 전 기술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성장 동력이 없어요. 그쵸? LG전자가 어저께 그 마그나 여기랑 합작해서 조인트 벤처 만든 것도 다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현금은 많은데 자기네 기술력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M&A가 많이 일어나죠. 그죠? 미국에서도 AMD 반도체가 자일링스죠. 여기는 인수한 거. 그죠? 뭐 미국에서도 올해 어마어마한 M&A가 IT에서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M&A가. 그래서 서로의 기술력은 뭔가가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인수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M&A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시너지가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그런 걸로 올해는 많은 시장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테슬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누가 뭐라 해도 2020년 올해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현재 실물 경제와 사람들의 꿈과 이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방증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테슬라를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테슬라를 연초에 투자하신 분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셨었고 정말 자신감에 가득 찰 수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 올해 처음 접하시고 코스피 사상 최고, 코스닥 2002년 최고, 지금 시점에서 또 주식 투자자분들 처음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21년 투자는 올해 이렇게 올랐는데 기다려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뭐 사면 뭘 사느냐,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주식 투자를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은 이건 다 버블이야, 이건 다 거품이야, 조정받으면 나는 투자할 거야, 지금 투자하는 분들 다 망해,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지금 주식 시장이 정말 폭락할까요? 올해 좀 전에도 말씀드린 이 테슬라가 물론 사람들의 꿈과 이상이라고 했지만, 그죠? 실물경제와 다른 게 올해 주가 지수를 올리고 코로나로 실물경제가 어려워도 주가를 올린 근본적인 힘은 뭐였죠? 유동성과 저금리였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공통 분모라고 저는 봐도 돼요. 분모. 자, 코로나가 3월에 코로나, 그죠? 주가 급락했죠? 근데 지금 11월부터 또 확정되는 코로나, 이게 더 아까 심각하다고 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뭐가 다른 거죠? 사람들의 내성이 생겼고요. 공포감이 없어졌고요. 그죠? 코로나는 그냥 우리의 실생활과 동반되는 거다. 그죠? 거기에 백신이 나왔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는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유동성을 축소한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풀어놓은 유동성을 긴축한다. 이거는 분명히 리스크예요. 리스크. 근데 이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낮죠. 연준의 파월 의장도 얼마 전에 또 FOMC에서 얘기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제 지난 영상들을 한번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올해 제가 왜 테슬라를 아두 2020 1편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 주식 투자에서 그 지금 붕괴를 기다리고 그 위험자산이 깨질 거라고 기다리는 거는 매우 주식 투자에서 시기를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도 분명히 빅사이클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붕괴되기 위해서는 지금 매크로 환경으로 쉽지는 않아요.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단기적인 조정이 얼마나 올지, 주가를 얼마에 사야 될지 알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좋은 종목이라면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성장성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경제학 관점으로 좀 보면은 주가라는 게 결국 주식시장 붕괴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해 코로나 때 주가가 매일 막 선물이 하한가 가고 그런 날 공포감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경험자들 빼고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올해 워낙 힘든 한 해였고, 올해 어떻게 보면 좀 진입을 잘하셨으면 너무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스터디, 많은 공부를 해서 21년을 정말 좋은 시장이 또 올 것 같은데, 개별 종목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기업이 국내에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0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제 채널 그동안 많이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더 많은 발전과 더 많은 저도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듀 2020 시리즈 2편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안 하신 분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